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조기에 마치고 사업체를 운영했는데요. 실패해서 파산하게 됐습니다. 현재 남편은 대부분의 채무를 면책받았고 일부는 지금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일을 시작했고 남편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간신히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로는 할 수 없어서 대학생 아들의 명의로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의처증 증세도 심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이라 바깥으로 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한 남자가 있었고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같이 죽자면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남편과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됐지만 딸은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딸은 제가 데리고 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기면 좀 더 빨리 이혼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남편은 다른 남성과 이제 내가 가까이 지냈다라고 하는 이유로 폭행과 살해 협박도 한 상황인데요. 일단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연자분이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도 유사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해서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분께서 가까이 지내는 남성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두 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알았을 때 곤란한 정도에는 해당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러한 만남이 있었던 것 자체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님께 유책 사유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혼 청구권이 부정된다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연자분도 남편에게 폭행도 당했고 또 남편이 의처증 증세도 있고 알코올 중독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혼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부당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남편의 사업 실패 후에 알코올 중독 증세, 가정 폭력, 의처 증세 등으로 인해서 사연자님이 장기간 고통을 받으셨고 또 그 남성과의 관계를 알고 나서 남편이 사연자님을 폭행하고 살해의 위협까지 한 것으로 보아서 사연자님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연자님께서 평소 혼인 생활에 있어서 남편의 유책 사유, 그리고 최근의 폭력과 살해 위협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셔서 남편과 아내의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거나 오히려 남편에게 더 있다는 점을 밝히신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이 문제인데요. 이제 대학생 아들 명의로 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산 분할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상 부모 자식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들 앞으로 집을 마련하신 것을 이유로 무조건 해당 집이 아들 재산이거나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겠지만 아들이 성년이라고 해도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사연자님과 남편이 함께 형성한 그 부부 공동 재산이 투입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네. 아들 명의 집이 직접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연자님과 남편이 투입한 대금 상당액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분 남편의 빚 때문에 집을 아들 명의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좀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네, 그 사연자님 남편이 사업 실패 후에 파산을 하였지만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네. 남편이 파산을 하고 이제 완전히 면책된 상태가 아니라 그 개인회생이나 이런 변제 과정 중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회생 경우에는 그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채무는 잔존하지만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 예정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 면책을 받게 되는 제도로서 네. 남편분께 아직 명의 채무가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해당 채무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님께서는 먼저 아들 명의 집의 가액과 남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아들 명의 집의 가액보다 남편의 채무액이 크다면 그 부부 공동재산이 사실상 빚만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남편 명의 채무를 넘겨받지 않는 것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 없냐? 자녀 양육권을 내가 포기하면 빨리 되냐? 이거를 물으셨어요. 네, 사연자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성년인 아들은 양육 대상은 아니고 이제 딸의 양육권이 문제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육권 문제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합의 이혼이 불가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양보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혼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딸아이가 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누구와 살고 싶은지 딸아이의 의사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을 해야 해서 가사조사 이런 절차들을 좀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 13세 이후에는 자녀의 의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만약에 사연자님의 아들, 딸이 모두 남편과 살기를 바라고 있고 남편 역시 자녀의 양육권을 원한다면 사연자님이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이 이혼을 빨리 마무리 짓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딸아이가 그 아빠와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양육권을 양보한다고 해서 이혼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혼 절차를 거친다라고 할 때 통상적인 이혼 소송 절차 확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사조사라던가 그 부부상담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요.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는 가사조사를 거의 반드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데 통상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소송 제도가 3심제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거나 하면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고 법원 사정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사실이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을 할 경우 아들 명의 집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부부 공동재산이 투입이 된 사실을 입증하면 그 대금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다라고 답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남편이 개인회생 중이라면 남편의 채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채무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고 하면 자녀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요. 또 남편과 이혼 그리고 뭐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빨리 합의가 이제 이혼 소송 자체가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 이상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A군과 B군, 중학교 1학년인 두 친구가 있습니다. 두 아이는 학교 화장실에서 서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고요. 이후 B군이 소변을 보려고 용변칸으로 들어갔을 때 A군은 옆 칸에 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칸막이 너머로 B군을 몰래 내려다봤는데요.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학교 폭력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B군은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피해를 입었고 A군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으로 판단했고 A군에게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각각 4시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군은 이런 처분 내용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옆 칸에 들어가서 내려다본 것이라고 하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이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옆 칸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아침에 숙녀 예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